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 번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한국을 오면은 이렇게 즐거운 마음에, 기쁜 마음에, 이번에 가면 누구를 만나고 뭘 먹고 어딜 가고 그런 들뜬 마음에 항상 한국을 오는데, 이번에 제가 공항을 딱 내리는데 제가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더라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 아마 그게 동물적인 어떤 저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하고, 그냥 사람 얼굴들을 봐도 그 옛날에 그냥 내가 봐던 그 정다운 얼굴들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는 더운 날이에요. 또 작년에 왔을 때 그 추운 날에 여러분들 그냥 그 땀을 흘리고 서울역에 또 이 광화문 대한문 앞에 제가 도대체 이분들을 누가 이 더운 날에 이 추운 날에 이렇게 길거리로 내몰았나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해외에 사는 저는 미국서 저 남쪽 그 시골 조지아에서 48년을 살았습니다만은, 그전에는 항상 어릴 때는 항상 그리운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는 어느 날 보니까는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해서 떳떳하게 나 코리안이다 하고 돌아다니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는 이거 정말 너무너무 창피하고, 특히 제가 이제 그 정치에 이렇게 발을 들이고 정치인들을 만나고 관료들을 만나면서 갑자기 창피한, 여러분들은 아마 그걸 모르실 겁니다. 외국에 살고 그 사람들하고 맞대니까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해, 우리 고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이런 것을 얼마나 그 피부로 느낄까, 항상 걱정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한참 탄핵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때 또 저도 선거 이제 과정 중이었는데 갑자기 신경이 쓰여서 매일 저녁에 7월 21일 손상배 TV를 뭐야? 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뭐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낮 시간이면 미국은 밤 아닙니까? 밤에 유튜브 틀어놓고 사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막 답답하고 막 안타깝고 이럴 적에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적에 상당히 그냥 내 자신이 무기력해 보이고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오죽하면 제 와이프가 당신 미쳤냐, 빨리 잠자라, 내일 어디 집회 나간다면서 한국 거 왜 보냐, 지금 당신이 한국의 정치 나가야 지금 미국 정치인데. 그래도 한번 유튜브 틀어놓으면 그게 안 보고 끊을 수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나오는 날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주책 없이 제 나이에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와이프가 그러고 깜짝 놀라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울었고, 내 밑에 남동생이 죽었는데 걔 죽었을 때 내가 울었고, 어떤 때는
내 친구들, 동료들이, 백인들, 흑인들이 야, 니네 코리아는 눈물도 없냐 하는 정도로 제가 아주 그 외국에 살면서 제가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이를 악물고 제가 눈물을 안 보고 했던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식구도 아닌 피부치도 아닌 대통령 차 타고 나오는 모습을 제가 한없이 울었어요. 친박 비박을 떠나서 뭐 박사모금 이런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이 너무나 엉터리 같아요. 도대체 이걸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 미국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내 고국, 내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피치가 돼서 나오는 그 장면은 상당히 혼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거는 뭐 제가 서론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외국에 살면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더운 날, 또 작년에 그 추운 날 한 주도 안 빼놓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걸 하는 거. 누가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신 여러분들 정말 제가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그래도 이 넘어가는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버텨나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한두 사람 빼놓고 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또 나이가 좀 위에 계신 분. 여러분들이 직접 마음으로 그걸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 나라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 후손이 걱정돼서 아마 이 더운 날도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미국 갈 적에 제 주머니에 29불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 당시 한 가족당 150불씩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외국 나갈 적에 1인당 150불. 그때 우리 대한민국에 외환이 없었을 적에 그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또 달러를 바꿔가지고 속옷에다 이렇게 감춰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도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뭐 몇만 불, 몇천 불이 아니라 그 가지고 나가는 게 뭐 400불, 300불 그 수준이었어요. 정말 참 그런 그 가난한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참 고생스럽게 제가 자랐는데 그때는 저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상당히 그 열심히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15살 갑자기 같이 살던 동네 친구들 등지고 제가 가족들하고 미국을 갔는데 말이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밤에 공장에 일을 가서 밤새도록 공장에 일을 하고 15살 제 그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저 책은 제가 직접 쓴 것이고 저 책은 내가 선거에 나가면서 우리 유권자들한테 나라는 사람을 설명해 주려고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단 한 자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보수의 정의가 뭐냐, 정치인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가 저 책에 써 있습니다. 근데 마침 여기 어떤 지인이 저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저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영어로 책이 돼 있었는데 얼마나 번역을 잘했는지는 뭐 제가 확실히 뭐 정확하게 페이지마다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얼핏 뭐 쑥 보니까는 뭐 거의 그 번역을 제대로 잘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오셨는데 제가 좋은 인포메이션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시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상황, 미국 상황, 또 북한 상황,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이해상관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정치적인 어떤 이해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붙이지도 않고 덜뜨지도 않고 그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특히 뭐 지금 유튜브 방송 돌아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는 뭐 제가 헛소리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뭐 한국서는 공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미국서는 제가 지금 현재 또 하나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 하원의원 선거 나갔잖아요. 제가 5월 20일에 제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가 미국서 한국 오고 있는 그 도중에 우리 지역구에서 메시지가 날라와서 제가 인천공항 도착해서 딱 열어보니까는 세상에 미국에서도 부정투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은 아마 재선거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여기 보니까는 나중에 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700명이 투표를 했는데 개표는 3만 표가 나왔어요. 그 부정투표죠. 누가 계획적으로 2만 표를 집어넣던가 아니면은 컴퓨터 오류가 발동이 돼서 됐던가 여하튼 어느 경우를 떠나서라도 만약 누가 계획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아마 제가 그냥 제 상대 후보가 자동 탈락이고 제가 그냥 자동 당선이고 만약 그게 기계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재선거.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기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는지 모르지만 5월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5월 20일 날 대통령 만나러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20분 만나러 그 태평양을 그 공군 1호기를 타고 왔는데 그 20분 만나러 세상에 와서 그 바보짓 하고 가는 그 와중에 제 상대 후보가 그 문재인 대통령 와서 이렇게 그 하는 거 그동안 좀 그 북한 문제 이걸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그 뉴스 나오면은 바로 내 상대 후보가 딱 떠가지고는 한국과 우리가 지난 60년 70년 동맹관계인데 도대체 우리가 이런 코리아는 어떻게 믿고 앞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This Korean 제 이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This Korean 했으니 우리 지역 유권자들 그 조지아 그 컨트리맨들은 This Korean 그 유진이네. 투표 선거는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참 제가 정말 그때 떨어졌을 적에 가장 먼저 눈에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꼭 당선이 돼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돼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또 여기서 또 주저앉는구나. 주겠더라고요. 또 우리 JBC가 우리 또 정 대표님이 또 그동안 얼마나 JBC가 방송에서 저를 또 응원하라고 얼마나 해줬습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미국까지 와서 나까지도 해방을 놓고 가는구나. 뭐 물론 의도적으로 오신 건 아니겠죠. 방송을 이틀 동안 했잖아요. 예? 방송을 이틀 동안 계속 갔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틀 동안 했으니 뭐. 환장하겠더라고요 정말. 그것도 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도 오는데 또 그런 또 뉴스가 또 나한테 날라오잖아요. 그럼 또 이제 돌아가면은 또 이제 또 제 앞에 또 무슨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질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부터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우리 미국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 잘 상상을 하세요. 제가 5월 20일 떨어지고 한 달 정도 제가 참 멍해가지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워싱턴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다시 공무원 신청을 해가지고 8주 교육을 제가 6주를 받았습니다 벌써. 그래서 이 선거 지금 대선거 이거는 지금 제가 뒤늦게 하는 거고 지난 6월 7월 제가 6주를 제가 교육을 지금 받고 워싱턴에서 받고 있었는데 뭐 제 포지션은 뭐 나중에 뭐 제가 그냥 이렇게 개개인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제 포지션이 뭐다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그것 또한 제가 지금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다시 뭐 재선거 해서 뭐 저거 되면은 저는 뭐 그 길로 가야죠. 제가 지금 제 이 나이에 뭐 저기 공무원 생활도 할 수 있습니까 또. 제가 조금 우리 스티브처럼 좀 젊었으면 제가 공무원 생활도 괜찮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동안 쭉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다가 보니까는 그 기대감이 너무너무 많다가 보니까 실망도 큰 거예요. 그렇죠? 네. 애초부터 기대를 안 했으면 실망도 안 했을 텐데 너무나 기대를 하다 보니까 자,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을 원망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정부를 원망하세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달 취임을 하고 나서 얼마나 정신없게 인수인계를 받아가며 브리핑을 받아가며 한국 문제에 바로 맞닥뜨렸는데 당장 3월달, 4월달에서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잖아요. 자, 잘 연구를 해보세요. 2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3월달에 탄핵이 결정나서 안 날 줄 알았는데 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선거판이 한국에 벌어져 가지고 5월달에 새로운 가버먼트가 들어왔어요. 와장창 하고 싶었는데 새로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쭈삣쭈삣 작전 계획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운동이 왔고 우리 훌륭하신 지금 우리 청와대 많은 고급 참모님들이 열심히 워싱턴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할 것이다. 물론 우리 미국 정부는
그 사람들 말을 100% 믿지 않았지만 같이 움직여줬습니다. 왜? 우방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 60년간 한국에 우리 미군들이 주둔을 했고 한반도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북아의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우리 미국도 대통령 새로 들어오면서 강요가 들락날락하고 새로 바뀌고 미국도 정권이 새로 들어오니까 복잡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들어왔다 나가고 저 사람 나왔다 들어오고 지금 우리 국무부에는 아직도 채우지 못한 주요 부서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아 차관보도 지금 공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 있죠? 일본의 주일 대사관 있죠? 중국의 주중 대사관 있죠? 우리 미국으로 봤을 적에 그걸 총괄하는 이 동북아 국무부에서 동북아를 총괄하는 동북아 차관보 자리가 지금 공석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많은 지금 국무부에도 많은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좀 집어넣지 못해가지고. 미국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툭툭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으려도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통과시키고 다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또 조사해서 다 신원조회 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공화당이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어디까지나 팩트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북한 문제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볼 적에는 꼭 이 생각을 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우리 미국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어떤 것이 가장 미국의 이익인가 플러스 어떻게 하면 우리 동북아 이 Far East 극동 지역에 또 더 나가서 세계의 이 어떤 이 큰 그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를 항상 머리에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의 그 입맛에 반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그래야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 생각을 좀 잘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대한민국 정권, 북한 정권, 중국 정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미국 야당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당. 미국의 언론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민도 있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미국의 야당도 있고 지금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그냥 난리치는 미국 그 좌파 언론들은 지금 너무 끊임없이 지금도 싸우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트럼프 대통령은 진성 공화당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기존 공화당 이스타블리시먼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많은 사람들이 또
옆구리 찌르고 발목 잡고 이렇게. 그래서 사방의 적이에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고. 그리고 작년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All options on the table.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셨을 텐데 모든 옵션은 내 테이블 위에 있다. 그거는 내가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질질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냥 경제 제재만 하고 갈 수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초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카드도 들고 저 카드도 들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기가 막히게 적어도 제가 바라보는 그분은 상당히 여기 뭐 한국에서도 뭐 장사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상당히 아주 탁월한 머리가 아주 비상한 그 사람이 머리가 원래 좋습니다. IQ가 160이니까. 저도 한때는 뭐 젊었을 때 저도 IQ가 상당히 높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제 자랑을 조금 했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하셨으면은 제가 누누이 부산 가서도 얘기를 했고 얘기를 다니면서 했지만은 제가 워싱턴에서 들여다봤을 적에 비밀은 아니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 하던 것을 쭉 보니까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했으면은 북한 문제는 이미 작년 가을에 끝났습니다. 박수 한번 치워줄 때. 아주 콤비가 잘 맞아가지고 성격적으로 기가 막히게 다 한 방에 다 끝났을 문제를 이 유튜브를 바라보는 북한에서 내려온 첩자들이나 뭐 누구나 다 보면은 내 말에 의의할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고 북한의 김정은이도 이걸 보면은 내가 뭐 틀린 말 하는 거 아니니까는 너는 내 말 잘 새겨들어. 이거는 김정은이한테 한 얘기입니다. 자주 들여다본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유튜브 방송. 내가 이거 본 것을 다 보겠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칼 빈슨이다, 로널드 레건이다, 무슨 핵 잠수함이다, B2, B-52 해가지고 한반도에 다 몰려왔을 적에 그 다음에 F-22가 평양으로 원산으로 휘젓고 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미국에서는 많은 언론들, 야당들이 난리를 치면서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못해서 안달이 난 미친 광이다. 그랬죠? 네. 한국 언론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도 그랬습니다. 그거를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올림픽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예기치 않던 이 동계올림픽 거기다가 동계올림픽 끝나니까 또 무슨 장애자 또 무슨 그래가지고 그냥 또 한 달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골든 타임을 좀 놓쳤습니다. 아깝게도.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 조야가
멤버가 좀 바뀌었죠? 국무장관도 바뀌고 뭐 안보실장도 바뀌고 갑자기 바뀌면서 바뀌는 건 뭐예요? 제가 말 안 해도 작전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걸 다 여러분들이 보고 지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력. 바라보는 어떤 걸 볼 적에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 학력은 상당히 높으신데 이 지력들이 꽝이더라고요. 보니까 애나 어른이나 학자나 정치인이나 지력이 완전히 꽝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안면만 보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조금 화내고 그 난리 지길 적에 잠깐 숨 좀 하고 뒷면이 뭐가 있나를 좀 보고 나서 해도 안 늦었을 텐데. 자, 작전들이 바뀌면서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뭐 왔다 갔다 했지만은 회담이 이루어졌잖아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바뀌어서 대화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바보스럽게, 아주 상대를 지켜주면서.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여론이나 야당이 공격해야 된다. 야당은 항상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미국의 언론이나 야당이 우리가 조건 잡았을 적에 우리가 그 대화해봤는데 실패한 걸 왜 당신이 하느냐. 공격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치긴 거예요.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한술 갖다서 우리 난 미군 철수할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상하원에서 얼른 철수 못하겠다 옷을 박아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건 안 원하건 김정은이 당신이 원하건 안 하건 청와대에서 원하건 안 원하건 주한미군은 그렇게 쉽사리 움직여지는 그 저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미국 이 시스템을 북한 얘네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지난 수십 년간 일당 독재로 걔네들은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지난 20년간 30년간 한 사람이 계속 그 부서의 일을 계속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국이나 한국은 한 4년 5년 실무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장관도 바뀌고 그때그때. 더더군다나 한국은 뭐 장관 목숨이 뭐 옛날에 보면은 뭐 한 1년에 다 바뀌고 뭐 1년에 다 바뀌고 1년에 다 바뀌니까는 무슨 정책을 꾸준히 갖고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어떤 그 어떤 그룹이 집단 그 어떤 한 그룹이 오랫동안 미국과 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저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더라.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더라. 거기다 플러스 미국은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우리 한국전, 월남전 해서 뭐 저 소말리아, 뭐 이라크 전쟁까지 쭉 해가지고 그동안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참전을 해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전쟁을 이끌어 본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죠? 한국전도 하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있게 끝나버렸고 월남전은 그냥 급하게 그냥 그
퇴각해버렸고 북한은 너무나 미국 시스템을 잘 그동안 배워가지고 미국이 국력이 약해서 월남에서 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한국전도 뭐 국력이 약해서 지은 게 아니라 항상 미국에는 정치 내분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반대 전쟁하지 마라. 군인들의 손을 딱 한 손을 묶어서 뒤에다 딱 갖다 넣어놓으니까는 군인들이 한눈까지 전쟁을 하잖아요. 워싱턴 정치인들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는데 뭐 여기다 뭐 폭탄 터뜨려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거기다 하지 마라. 우리 뭐 평화회담 해야 되니. 그래서 항상 이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는 미국이 그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서도 어떤 때는 전쟁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제가 좀 말이 또 중간에 좀 왔다 갔다 좀 뛰었는데 미국에 그동안 아주 고질적인 것이 그동안 수십 년간 해외 나가서 군인들이 해외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는 죽은 사람은 죽었다 하더라도 부상당해서 온 그 참전군인들 부상을 꼭 안 당했다 하더라도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어떤 그 정신적인 고통받는 재향군인들이 수십만이에요. 그것을 미국 국민들이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도 미국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군인들을 계속 태케어를 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많은 미국 국민들이 어느 날부터 도대체 우리가 왜 외국 전쟁에 왜 우리가 임박을 해야 되느냐? 왜 내 사랑하는 남편이, 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가서 죽고 다리 잘리고 와야 되느냐? 그런 것으로 너무나 많은 그 미국 국내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미국에는 대통령이 혼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걸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는 삼권 분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의회가 견제를 하고 또 사법부가 그것을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언론. 그래서 막강한 세계 최고의 나라 대통령이 어떤 때는 대한민국 대통령만큼도 권력을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떤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부럽다고 한 얘기가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해서 뭐 김정은을 좋아한다라고 이제 뭐 아마 정한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하도 야당이고 언론이고 잡아 땡기니까는 저 김정은이는 지 마음대로 하던데 나도 왜 저렇게 못하나 그런 그냥 푸념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걸 잘못 그걸 언더스탠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모든 옵션이 지금 테이블 위에 있다고 그랬죠? 갑자기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는 야당이 지금 전쟁을 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는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해도 자기는 커버가 다 되는 거예요. 왜? 야당이 하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내 잘못. 특히 미국에는 스티븐 네가 나 좀 도와줘. Cover your butt. 그걸 뭐라고 그러지? cover your butt. Cover your ass. 그건 좀 나쁜 얘기인데 Cover your ass. Cover your butt.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 그 뜻은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못이자 네가 원한 건데 나는 너 말을 듣고 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민주당이 너희들이 폭격하려면 이제 내가 폭격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네, 네, 그 뜻입니다. 땡큐. 네, 요거. 이 말도 있잖아요. 어떤 말은 이게 아주 정확하게 이 번역이 안 되는 이 영어가 좀 있습니다. 한국말도 또 정확하게 또 번역이 안 되는 한국말이 있고,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김정은이가 지금 코를 바짝 내줘가지고 꼼짝 안 하고 있을 때에는 김정은을 치려면은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작년 9월 달 제가 왜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했다면 끝이 났었을 거다라는 얘기했죠. 작년 가을에 한참 미사일 테스트할 때 테스트할 적에는 대통령이 의외고 뭐고 그냥 자기 직권으로 공격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때다 싶어서. 근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 돼지 같은 이 김정은이가 탁 눈치채고 그 다음에 딱 고개를 숙였잖아요. 꼼짝은 안 하니까. 꼼짝을 안 한 상태에서는 경제 제재로 계속 저걸 해야죠. 그리고 그러면은 꼼짝 안 하면 이것이 그냥 한없이 끌고 가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김정은이는 죽어요. 트럼프 말 안 들으면 김정은이 죽습니다. 아니면은 어디로 망명을 가는데 망명을 가도 걔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반인륜적인 그 범죄를 걔는 전범재판소에 끌려갑니다. 걔는 초이스가 없어요. 맞습니다. 모든 옵션을 갖고 지금 걔는 살살 달래는 거예요. 너 내 말 듣고 너 살래? 아니면은 너 계속 까불래? 싱가포르 갔다 오자마자 김정은이 시진핑한테 갔죠? 네.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무역 보복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고 어저께는 중국에서 모든 물건을 다 때리겠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진핑이 지금 아부다비 가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옛날 시진핑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중국에는 지금 크고 작은 폭력 데모 사태가 중국 전체에서 지금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보도가 안 돼요. 여러분, 역사는 항상 돌고 도는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천 년간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나라. 이번에 쟤네들은 버스트가 됩니다. 중국은 버스트가 돼요. 미국에 항복 안 했어요. 경제 제재로 밀고 하다 보니까 소련이 버스트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련이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 버스트가 돼버리니까는 그 뭐 조그만 군소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서 나가고 지금 러시아가 별로 큰 나라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잘 이 치력을 갖고 다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만 와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라 나토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헬싱키 가서 메르켈 독일 수상 불러다 놓고 소련 가서 쓰지 마.
소련 가스 쓰지 마. 나토군 비용 더 내놔. 그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이거는 또 괜히 뭐 소련하고 가스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내가 이거 너무 밝혔다. 내가 이 아이디어 주면 안 되는데. 그래야 저도 소용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뭐 다 누구나 다 보고 있는 내가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는 제가 겁나는 건 없지만은 일단 제가 한국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미국 좌파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상상을 하세요. 이 좌파들은 아까 정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머리가 한쪽에 이 뇌가 이렇게 없습니다. 한쪽 뇌가 없어요. 열어보면 한쪽 뇌가 없어요. 뇌가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이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 뇌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얘네들은 하나밖에 몰라요. 그쵸? 투쟁하고 데모하고 그 다음에 학교 때 그 뭐 유식한다고 옆에 친구들이 읽어보니까는 칼 막스사 뭐 공산주의 사상 뭐 레닌이 어쩌고 저쩌고 그 사회주의 사상 이런데 책 들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좌익들이 말하는 유토피아 기가 막힌 세상 그거에 그냥 딱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유토피아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저 천국에 가면 그거 유토피아지 이 현실에서는 유토피아가 없어요. 이 좌파들은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얘들이 자기들은 선한 것 같이 행동을 하는데 아주 악랄한 아주 악마 같은 놈들이에요. 맞습니다. 한국 좌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미국 좌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누구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 뺏어가지고 주고 근데 얘네들이 한 가지 추구하는 게 있어요. 당신들은 내 말 듣고 내가 주는 밥 먹고 내가 챙겨줄 테니까는 나만 찍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다가 보면은 여러분 좀 마약에 한번 이렇게 중독이 되면 그거 못 벗어난다고 그러죠. 네. 정부가 한 번씩 테이크를 해주는 게 그거에 이제 길이 들어지면은 우리 전체가 그냥 그 중독이 돼가지고 우리 생활 자체가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저 국가를 바라보면서 국가가 어떻게 해주겠지. 그럼 국가에 그걸 하고 있는 그 좌파적인 그 위정자들은 컨트롤하는 아주 몇몇 그 엘리트들이 자기네들이 그 엘리트들 자기네들이 이 사회를 움직여 간다는 그 사상이.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100년 동안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주의가 우리 지구상에 정착을 하면서 많은 이론적인 모든 것이 다 와서 모든 나라가 다 그걸 받고 실험을 하고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맞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한국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말을 쓰지 말아 주셨으면 저는 감사하겠어요. 군사정권 때 우리가 옛날에 군사정권 때 대한민국의 군사정권이 문제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정권이 없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파든 좌파든 심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박정희 뭐 군사정권, 군부 독재 이러고 나오더라고. 군사정권은 군복을 입고 계급을 단 사람들이 장관하고 총리하는 그것이 군사정권이지, 제대를 하고 뭐 1년에 어떤 사람은 뭐 형식적으로 제대한 거 아니냐, 제대를 했잖아요. 제대를 하고 그러면은 1955년 53년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별 5개 달고 제대하고 나서 미국 대통령 됐으면 그때도 그 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사정권이었습니까? 지금 백악관에 모든 관료들이 현직 그 장군들인데 그럼 미국 트럼프가 지금 군사정권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상한 이 좌익들이 국민들한테 쇠뇌를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냥 박혀가지고 우리 우측에 있는 사람도 그냥 끊임없이 뭐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정권 시절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 안 해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그 못 살던 나라가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지금 거의 10등이면은 우리 여러분들 대학교 다니면 왜 탑 5%면은 우등생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교에서 탑 5%에 들면 우등생이에요. 그러면 200개 나라 중에서 10등을 하고 있으면 우등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 그 우등 국가를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한 번도 돈을 안 벌어본 그 썩어 빠진 좌파놈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리고 껐딱하면 무슨 체벌 어쩌고 저쩌고, 껐딱하면 무슨 뭐 정부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우측에 그 전에 그 위정자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이 세상은 펄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건 안 원하건 이 세상은 평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평등한 게 없어요. 맞습니다.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면 한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이 잘 살면 한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나와요. 다들 잘 살고 다들 의사하면은, 다들 변호사하고 다들 판사하면은 길거리 청소는 누가 합니까? 그걸 사람들이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이 사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유경제적으로. 아니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스포츠 좋아하시죠? 네. 동네 축구 차는 사람이 맨날 저 프로팀 뭐 삼성 프로팀 선수 뭐 박지성이가 뭐 연봉을 5억 받는다. 아 제가 왜 5억 받지? 나는 동네 축구 차면서. 네가 못 차니까는 박주성은 5억 받아도 너는 못 차니까는 넌 동네 축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시간 다 됐죠? 계속 와 있어. 여러분 평등의 기회를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사회는 뭐냐면은 평등한 기회를 줘야 돼요. 맞습니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게 줘야 됩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꼭 믿어요. 돈 벌겠다고 하면은, 하겠다고 하면, 공부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누가 되든 기회는 주는데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들을 학교 가겠다 여러분 밀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뭐 놀면서 학교에 우등 못해서 고시공부 통과 못해서 뭐가 안 됐다. 그건 걔 잘못이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해줬으니까는. 맞습니다. 그거는 걔가 살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 그 판결을 하는데 그 나와 있는 판사 3명을 이렇게 제가 또 유튜브를 싹 봤더니 참 앳된 판사들 앉아서 참 저는 그런 게 창피한 거예요.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걸 보는데 야 저런 애들이 대통령 오 마이 갓 우리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강요분들, 장관님들 해외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뭐 외국에서 누구 뒤돌아서면 당신을 욕하는 거 당신들은 알고 있는지 몰라요. 난 그게 답답해요. 설령 내가 미워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장관이 미국으로 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 떠나고 나서 지나가는 소리라도 야 니네 코리아 그 장관 사람 멋지더라 스마트하더라 그 소리 들으면은 내가 미워해도 내가 기분이 좋을 텐데 야 뭐 그런 게 장관이냐 하면은 창피해요 내가.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장관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제가 아주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여러분 절대 희망 놓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애국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는 보호하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사. 하나 이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보수가 뭔지 아세요? 보수. 여러분은 맨날 여러분들이 보수라고 그래. 뭐 수구 보수, 뭐 수구 꼴통, 뭐 보수. 여러분 보수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보호하고 지키는 거. 네? 보호하고 지키는 거. 보호하고 지키는 거. 아니 그거보다 더 원천적인 보수의 정의. 보수는 영어로 conservative. 도덕과 윤리에서 나오는 게 보수입니다. 보편적 도덕.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 윤리. 그거를 지키면은 자기는 보수예요. 맞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내 이웃집에 내가 갖고 싶은 뭐가 있는데 내가 친구 몰래 이웃집 몰래 내가 싹 훔친 거예요. 그거 보수가 아니에요. 내가 도덕, 윤리.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상당히 아주 조심조심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좌익. 그 애들이 말하는 자기네들은 진보주의자라고 그러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좌익은 진보가 아닙니다. 보수하는 사람이 진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사람이 보세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왼팔, 오른팔. 양팔이 있어야 내가 뭘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보수.
도덕과 윤리적인 그리고 내가 뭘 잘해보려고 하는 그 보수와 진리를 내가 같이 갖고 가야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좌익이 그 좋은 단어를 쏙 빼가지고 자기는 진보래. 그리고 보수는 뭐 이상한 논리를 세워서 아니 뭐 노인네들이 보수고 그러니까 보수 그러면 노인네고 뭐 보수 그러면 무슨 뭐 고리타분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딱 정해서 몰고 가니까는 거기 플러스 보수라고 지칭되는 여러분들도 보수가 우리가 뭐 보수인가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뭘 추구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말하는 보수, 그거는 이제 기독교 아닙니까? 미국이 기독교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도덕, 윤리. 그거를 지켰을 적에 그것이 바로 보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는 우리 당의 강령. 강력. 공화당 강령이에요. 낙태하지 마라. 동성연애하지 마라.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거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법치주의를 가졌던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태인들. 그 이집트에서 한국말로는 애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애굽이 이제 옛날 분들이 그 이집트를 갖다가 이제 애굽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애굽이 뭔가 그랬더니 그게 이제 여기 번역이 이제 애굽을 이집트를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 광야를 다니면서 그 십계명을 가지고 그 십계명을 그 법치로 나간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때부터 법치예요, 그게. 근데 형법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그 십계명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대 형법은 형법. 사람 죽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뭐 다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형법이 다 그 십계명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이슬람은 좀 또 다른 차원으로 갔죠. 뭐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리고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그런 건데 우리 기독교는 사랑으로 감싸는 하나님을 믿고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저가하면은 제가 또 갑자기 또 설교를 또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게 바로 서구에서 말하는 보수는 도덕과 윤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보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와서 다 들으시면서 뭐 유진이 뭐 헛소리 했다고 생각하시면 잊어버리셔도 되지만은 제가 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면은 앞으로 주변 사람한테 그것을 잘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벌어지면은 항상 그 사건을 잘 이렇게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국제 정세가 우리가 모르는 너무나 아주 큰 그림에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까 트럼프가 한국을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헬싱키 가서 트럼프가 그 독일한테 하는 거 보시고 다른 나라한테 하는 거 보세요. 분담비 더 내라. 소련 가스 쓰지 마라. 중국 네가 자꾸 나를 뭐 약을 올려? 그러면 나는 너 북한하고 계속 얘기를 하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그게 이제 미국식이에요.
너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제 무역 관세로 그냥 4분의 1, 2분의 1 덤비니까는 에이씨 다 내. 여러분 중국이요 외환보유고가 잠깐 사이에 한 1조 달러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1조 달러가 1 trillion 달러. 우리 한국은 보유고가 뭐 3천억, 4천억 불? 예.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보유고 2배 이상을 그냥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 돈이. 중국은 지금 경제 사정이 오늘 내일 합니다. 북한 저거 못해요. 그 다음에 트럼프 소련하고 또 잘하잖아요. 또 방금 독일 보고 소련 가서 쓰지 말라고 독일 막 저걸 해놓고 나서는 가서 소련하고서 또 이러고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한반도를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그 그림이 좀 이게 떠오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북한 핵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고 저쩌고 안 하고요. 일본이 북한 핵 저거 해결 안 한다는 거 일본이 조바심 나서 저거 가만 안 냅둬요. 북한이 그 핵 가지고 대한민국 공격할 거라 생각하세요? 안 합니다. 이거 그냥 통째로 먹으려고 그러지 왜 여기다 폭탄 터뜨려서 박살을 내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통째로 먹을 건데 지금. 아 이거 그냥 아니 그거 간단한 논리 아니에요? 그거는 뭐 머리가 안 좋아도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뭐 지금 뭐 종북인지 친북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뭐 그게 못 포다져서 난리인데. 그리고요 제가 이거는 또 어떤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또 이 유튜브를 볼 줄 몰라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말이에요. 자 이건 내가 이 유튜브 보고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뭐 동해 바다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그 짧은 대가리로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우리 정 선생님이 말하는 거 똥돼지 김정은이한테 어떻게 좀 잘 보려고 뭐 맨날 수쓰는 거 워싱턴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 당신들 앞으로 뭐 이거 협약할 적에 그거 다 당신들 앞으로 독약이에요. 미국식으로 그거 약점 하나씩 다 챙기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 모르고 지금 그 짓 하면은 앞으로 피곤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 사정이요 아주 안 좋아요. 네. 갑자기 왜 언론에서 미국과 한국의 뭐 이 무역 문제 뭐 이런 거 갑자기 싹 사라졌죠? 네. 미국에서 일부러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얘들 지금 나 가지고 노는데 내가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놀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중국하고 또 틀려서 한국은 너무나 약해가지고 한 번만 툭 치면 여기는 죽어요 그냥. 또 그런 말 했죠. 많은 유튜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훈련 안 한다. 아 돈이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안 한다. 그랬더니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아 트럼프가 장사꾼이고 부동산 업자고 그거 째째하게 뭐 몇천만 불 뭐 천만 불 1,500만 불 뭐 아끼려고 한미 동맹 훈련을 안 해? 하고 그냥 또 트럼프를 또 욕을 했는데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저 설명해야 됩니까? 압니다. 알죠? 예. 그거 모르면 그래서 지금 문제예요. 지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 저 강의는 상당히 고급 저거이기 때문에 나가실 때 전부 다 100만 원씩 내고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북한 거기를 작전을 하는 그 사령관 대장은 더 이상 주한미군 사령관이 아니라 하와이에 있는 인도 퍼시픽 커맨더 거기서 관장을 합니다. 왜? 여기는 한미연합사 있죠? 캐스트로 던졌더니 그게 어디로 날아가더라고요. 나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예. 이것 봐라. 또 슬쩍 또 던졌어. 그래서 얘네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지가 테스트 당하는지도 모르고 이 병신 쪼다들이 자기네들이 테스트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자꾸 확인. 얘네들하고는 같이 훈련할 이유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작전 다 알려주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작전 싹 다 바꿔버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 저 하와이에서 직접 새로운 작전으로 내가 뭐 지금 헛소리 합니까? 내가 카메라 앞에서 나는 이 사람 이거 듣고 좀 배울 사람들 배우라 이거예요. 세상이 당신들이 80년대 그 태무하던 그 대가리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차려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 망가지는 저것을 안 보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그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는 제가 또 이 말은 또 잊어버렸는데 희생을 당하잖아요. 내가 이런 고통을 안 겪어도 되는데 같이 그냥 무대기로 그냥 한반도에 사는 그 죄로 같이 그냥 그 고통을 가지고 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욕하는 그 채널,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기업가들, 지난 20년, 30년 눈부시게 발전된 이 나라, 그 사람들을 욕하기 이전에 이 나라가 이제 한번 거꾸러지면은 우리는 다시는 그 수준으로 쫓아가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것이 옛날에는 1년을 뒤를 쳐줘도 쫓아가지만 지금은 세상이 빠르다 보니 여러분 전화기도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잠깐 실수한 것이 조금 만회가 되는데 이제는 하루를 놓치면은 그 하루를 쫓아가기 위해서 10배, 20배 노력을 해야 그것을 커버할까 말까 그러는 것을 과연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내 고국 이 위정자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 난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 기업가들이 그 더운 그 중동으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 열심히 한 그것을 이 사람들이 과연 알 수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어떤 세상이 돼야 되냐 하면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웃의 욕을 안 먹고 정말 마음 편하게 기분 좋게 떵떵거리고 그 돈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를 욕을 하고 돈 쓰는 거를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이들 왜 학교 보내요? 아이들 왜 학교 보내면서, 왜 좋은 대학교 가서, 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왜 부자 되라고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부자를 그렇게 증오를 하면은 또 가진 사람들이 마음 놓고 돈을 써야 그 돈이 주르륵 이렇게 주르륵 밑에까지 다 흘러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이 돌아지. 네? 정말 참 제가 다음 주에 돌아가는데요. 참 저는 밤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갖고 싶은데 뭐 시간상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이게 그 테스트로 얘기해 준 거를 잘 생각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그걸 잘 응용을 하세요. 응용. 그리고 부디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뵈면은 기쁜 얼굴로 만나 뵙기를 아주 바라면서 우리 레이스 가면서 많이 좀 더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토요일 부산 강연회 때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스타벅스에 커피 마시는 스타벅스 한 사람이 딱 오더라고요. 딱 오더니 스타벅스 앞에서 으악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스타벅스 커피숍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미국의 하월드 슈츠 회장이죠. 예. 그 양반이 대표적인 좌파입니다. 좌파.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화당에서는 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라는 정도로 굉장한 그 보수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진유 회장님.